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했고요. 농민신문 신춘문예와 2008년 시어반시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엄마들, 그 다음에 염소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그 다음에 무중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3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저로 제가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엄마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듣고 쓴 책이 있어요. 놀러가자 피터팬이라고 5명이 이제 같이 기획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시인이라는 이제 그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작가회의라는 그 이제 단체가 있어요. 사단법인인데 그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요. 한국작가회의는 아무나 가입을 시켜주지는 않아요. 그 등단 매체와 시 작품 이런 거 이제 나름 심사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해서 가입시켜 줄만 하다. 그럴 때 이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집이 3권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시집은 이제 염소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그 시집을 공들이고 이제 했던 작품들이거든요. 그 시집을 가장 좋아했는데, 거기 시 중에 영국은 창문의 크기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그 시가 있어요. 일반인이 그 시를 보고 평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그 우리말 사전인가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일반인이 그렇게 시평을 해주니 남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국만의 일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를 쓰게 됐는데, 봉준호 감독이 영화 만든 그 반지하 있잖아요. 그 반지하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 반지하에 문이 요만큼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시를 쓰게 됐어요. 다른 나라의 어떤 사회 현상을 가지고 시를 쓴 시인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별로 의미를 안 뒀었는데 좀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일단 이제 문학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소설 있고 시 있고 에세이 있고 동화, 동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축된 문장 속에서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가 그 중에도 이제 가장 어려운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장을 이제 응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축처럼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에피소드 이런 걸 이제 넣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시는 건축을 세우는 건 마찬가지겠죠. 뼈대가 있으면서 그 뼈대에 붙는 살이 어떤 메시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으로 살을 채워야 되겠죠. 서정시가 있고요, 서사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정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꽃을 봤다고요. 그러면 꽃의 얘기로 다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상관물을 만나서 그게 이제 시로 엮어지는 거죠. 그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이제 그게 약간은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사람들이 서정시를 조금 오해하는 게 서정시하고 서경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내가 그 시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서정은. 근데 서경은 그냥 풍경을 읊는 거잖아요. 그 풍경만 읊어가지고는 그게 시가 되지는 않아요. 시의 형태는 갖추었다고 해도 시 정신, 시적인 어떤 인식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걸 시라고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서경하고 서정하고는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사는 이야기 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민화 얘기를 시로 쓴다든가. 시조도 서사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조도 이제 서정시 경우가 많은데 시조에서 서사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시를 쓰고 싶을 때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오래 들여다보고 오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머릿속에서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깨달음처럼 나오는 경우가 이제 꽤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민들레를 쓴다. 그러면 민들레에 대한 온갖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끌어 모아서 자기가 쓴 거기에 조형적 질서를 부여한다든가 이야기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 시 속에서도 내적인 그런 그 리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살려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도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어떤 뭐 사건 하나를 끌어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기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처럼 딱 그 한 개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까? 그게 깨달음처럼 딱 드러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가 온 거죠. 어느 순간에 시가 딱 왔다고 이제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순식간에 써져요. 그렇게 나온 시는 아마 누구도 좋아하는 시가 되지 않을까. 정제를 하는 거죠, 언어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나만의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게 뭐 조각품 같기도 하죠. 잘 빚은 항아리가 될 수도 있고, 투박한 항아리가 될 수도 있고. 시를 처음 쓸 때는 그 유년의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진 시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언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새로운 말, 뭐 이런 것들이 딱 걸리면서 그걸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자꾸 굴리게 돼서 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은 그 창문의 크기로 세금을 부과한다. 요 단어 하나가 딱 있는 거잖아. 이 문장 하나가. 그런 걸로 이제 딱 오니까 시를 이제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리오 아키코는 서점에 갈 때마다 배변 욕구를 느낀다. 이런 이제 그게 또 책 읽다가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딱 보면서 이게 시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를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런 식이거든요. 시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마다 시 쓰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 시인의 그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면 시를 이해하는데 좀 빠르죠. 어느 시인은 문장을 굉장히 낯설게 하거든요. 맞지 않는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시인은 이런 스타일의 시를 쓰는구나. 그거를 일단 이해하고 들어가면 그 시인의 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시는 미학과 철학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 있잖아요. 그거를 미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화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도시잖아요, 수원이. 그래서 예술활동하기 참 좋은 도시다.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좋습니다, 수원. 요즘은요, 진짜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술활동 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너도나도 다 못 사니까 그냥 참고 오히려 예술활동이 어떤 동기가 돼서
예술 활동 하는데 가난이 오히려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단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가 무조건적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